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데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영상을 찍는데 사실 어떤 내용으로 해야겠다라고 그 메모를 다 해놨었어요. 메모를 다 해놔서 사업하는 얘기 관련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쭉 적어놨다가 메모장에다가 그러고 나서 막상 말하려고 하는데 도통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스스로 말하면서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몰입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릴스나 쇼츠나 이게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릴스 같은 경우는 3분이거든요. 3분 동안 스토리를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빌드업이 필요한데 바로 스트라이크로 골인을 넣는다는 게 이거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작 저도 쇼츠로 올라오는 콘텐츠 중에 뭐 그렇게 막 길게 보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별로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면서도 제가 만들면서도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봐줄지 안 봐줄지 아마 안 봐주는 게 맞겠죠. 근데 안 봐줄 걸 아는데도 올려놓는 거는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른 나와 같은 사람들,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텀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성공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빌 게이츠, 뭐 일론 머스크, 그리고 구글의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을 거의 대부분을 다 읽었어요. 유일하게 제대로 안 읽은 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책인데 그건 재미가 없어요. 엄청 오래전에 썼고, 그리고 에세이가 아니라 뭐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서. 그래서 그 창업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처음에 했길래 그 성공의 궤도에 올라간 건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 궤도에 올라가고 나서 뭐 한 거는 사실 관심 없고, 도대체 처음이 어떻게 한 거냐, 처음에.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거의 99% 이상의 창업자들은요, 본인의 시작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가령 뭐 일론 머스크는 그 YMCA 그 사무실에 있는 뭐 샤워실 그런 거 이제 들어가 가지고 뭐 씻고, 그리고 오렌지로 한 달 버티고 뭐 이런 거 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고객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창업할 때 필요한 최초 자금은 어디서 얻었는지, 뭐 사무실은 누가 준 건지, 빌려준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얻은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디테일들이
궁금했는데 대부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나중 가서 알게 된 거는 거의 태반이 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엔젤 투자자들 있죠. 진짜 진짜 엔젤 투자자들한테 그냥 버리는 셈 치면서 받은 그 돈으로 그걸 해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큰 차이가 제가 한국의 창업자들, 일본의 창업가들, 그리고 미국의 창업가들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한 가지 되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한국의 창업가들은 대부분 초기 자금을 누군가한테 뭐 얻지도 못했고, 그래서 보통은 그 전에 본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모아놓은 거, 뭐 그런 거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그보다 더 앞선 세대, 우리나라의 그 기업가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병철 회장님 이런 분들, 그 세대는 그 세대도 사실 부모님 덕을 좀 봤어요. 다들 부모님이 좀 잘 살고, 그리고 말아먹었는데 그냥 눈 감아주고, 그 현대가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현대가가 중간에 뭐 불이 났나? 정비소를 차렸는데 불이 났나 뭐 돼가지고 그냥 다 날라가 버립니다. 다 날라가 가지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돌려받게 된 상황이 됐을 때 그 돈 빌려준 사람이 또 빌려줘요. 아마 그게 이병철 회장님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창업가들이 되게 선별적으로 자기를 얘기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인정받고 싶은 얘기. 이 남자는 인정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던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본인이 이제 대단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런 자전적인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처럼 성공 가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그 맨 앞에 부분 튜토리얼이라도 제대로 써주면 좋은데, 그래야지 따라서 좀 갈 텐데, 정작 튜토리얼은 없고 그냥 자기 막 비행기 타고 날아다닐 때 시절만 주구장창 얘기하니까 뭐 그냥 딴 나라 얘기 되는 거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 글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가장 취약한 시점부터 나를 기록을 해놓으면은 이게 일종의 다 발자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 이제 나를 따라오려는, 정확히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내는 거구나, 이런 건 어려운 거구나,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게끔 기록해 놓는 목적인 거죠. 왜냐면 저는 지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하려고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대부분은요, 반대예요, 반대. 이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은 뭐 별로 관심 없고요. 이미 다 성공할 거 다 해가지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우리랑 친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 주변에 본인들한테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 잘 보이려고 막 싸바싸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보면서, 뭐 사인해주세요. 팬입니다. 뭐 정말 대단한 회사를 만드셨네요.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조차도 기억도 못해요. 이름도 몰라요. 왜냐면 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겠다. 뭐 나를 한번 봐줬다. 이건 이제 정서적 만족은 되지만 그게 내 삶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난 여전히 똑같은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거고. 전 그래서 기록의 목적이 일단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스스로를 좀 반추하고 싶은 목적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초심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느꼈던 그런 뭐 절박함이라든지 아니면은 괴로움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제가 정확히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지난 몇 년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사건의 당사자니까 그 미묘한 차이를 통해서 내가 저땐 저랬지, 저땐 저랬네 하면서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시절을 지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늪지대 같은 곳을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은 이 늪지대를 한 몇 년 걷다 보니까는 희망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다른 형태의 희망이에요.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3년 전 이맘때만 해도 제가 갖고 있었던 희망은 저에 대한 희망이 없었고, 저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내 삶의 통제권이 나한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괴로웠죠. 통제권이 없는 삶이니까 다 기다려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잘 해주길 바라야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가면서 점점 쓸모없는 관계들을 멀리 떠나보냈고, 그리고 잃었던 통제권을 다시 가져온 것 같아요. 내가 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삶은 다른 사람한테 주도권을 주게 되면은 참 무기력해지는구나.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는데, 반대로 내가 통제권을 갖고 내가 한 만큼 성공이라고 하는 거를 잡아 당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줄다리기라는 개념을 쓰고 싶어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멀리 보이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줄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가 저기까지 그냥 시간이 지나서 힘겹게 일정한 템포로 가도 성공에는 도달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몇 년에 도달할지 모르죠. 뭐 호호 할아버지가 됐을 때 도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도달하기 전에 이제 제가 늙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줄이라고 했잖아요. 잡아 당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멀리 있는 성공을 강력하게 잡아 당길 수가 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나 혼자 당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당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땡겨올 수 있는 통제력을 갖고 나니까 약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걸 할지 말지, 계약에 서명을 할지 말지, 도장을 찍을지 말지, 돈을 입금할지 말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정이 나다가 이제 그 결정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당겨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는 약간 힘이 난다고 할까요? 우리 줄다리기 할 때 리듬감이 중요하잖아요. 영차, 영차 하면서 계속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한번 잡아당기고 잠깐 쉬고 다시 잡아당기고 쉬고, 이 강하게 한번 쉬었다 한번, 강하게 한번 쉬었다 한번 하면서 최대 파워로 한 번씩 끌어당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루 종일 완벽한 하루를 보내진 못하지만 어떤 순간이라면은 최대 출력으로 막 미칠 듯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럼 보통 그때는 여러분들 하고 얘기도 안 하고요. 아무하고도 얘기도 안 해요. 방송도 안 찍고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일만 하는 그런 영차의 그 타이밍이 있고요. 또 요즘처럼 좀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이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하고 그런 시즌이 있는 거고, 약간 이제 그렇게 템포 조절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스스로를 좀 알아가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성공 방정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신체 능력이 엄청 대단한 사람들은 뭐 어린 시절부터 잘 교육받고 훈련하면은 엘리트 체육인이 돼서 성공할 수 있죠. 근데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하면은 성공을 못 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업은 더 변수가 많은 게 시장 상황, 그리고 업종별 상황, 그리고 업종에서도 그 시점에 있는 뭐 경쟁 정도,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뭐 규제가 추가됐다든지 뭐 사라졌다든지,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뭐 하면 잘 된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제 딴의 생각에는 두 가지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정원사의 비유랑 사냥꾼의 비유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비를 잡기 위해선 나비의 꽁무니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그물로 나비채로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힘들잖아요.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놓으면은
나비가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이제 이게 정원사의 비유죠. 그래서 보통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이런 얘기 하죠. 손님을 모으고 싶으면 손님한테 와달라고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음식과 그냥 올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게 반쪽짜리라고 생각해요, 사업에서. 왜냐면 요즘은 아름다운 정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딜 가든지 정말 아름다운 꽃밭이 쫙 펼쳐져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쫙 펼쳐진 꽃밭에서 나비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제 나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식당 어디 갑니까? 맨날 가고 싶은데 가잖아요. 오늘은 뭐 좀 저렴하면서 간단하게 먹을까? 그럼 그런 데 가는 거고. 뭐 데이트한다고 하면은 데이트할 때 갈 만한 데가 서울에만 해도 뭐 그냥 너무 많잖아요,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꽃밭을 잘 만드는 수준으로는 이건 이제 기본이 된 거야. 정원을 잘 가꾸는 건 기본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사냥을 해야 되죠. 더 강력하게 이제 후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물을 사냥하는, 쟁취하는 그런 사냥꾼과 정원사의 전략이 두 개가 다 들어가야만 이 현대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쟁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최소 10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직장인보다 최소한 10배는 더 벌어야 된다. 왜냐면 10배를 못 벌어 놓으면요, 리스크 대비 리턴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면 사업, 그냥 자영업 생각해 보면은 자영업 하나 하는데 적게는 몇 천, 그리고 많게는 몇 억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 좀 잘 나갔다고 하려면 일단 본전은 뽑고, 본전 뽑은 것 뿐만 아니라 투자금 대비 몇 퍼센트는 가 나와야 되잖아요. ROI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자영업들이 문제가 뭐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가져가는 금액이 3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추세로 가면은 1억 투자한 거를 본전 뽑으려면은 300개월 인가요? 몇 개월이야? 이게 30개월, 33개월? 33개월 정도는 벌어도 그거는 뭐 투자금 그냥 돌려받는 격인 거고, 심지어 그 300 안에서 또 생활비 이런 거 해결하면은 그보다 사실 몇 배는 더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벌 생각을 하고서 사업을 하면은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벌 생각을 하고 0을 하나 더 붙여야 된다. 목표 금액을. 내가 원하는 금액이 한 달에 2, 300이라면은 0을 하나 더 붙여서 2, 3천 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2, 3천 벌 만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일도 하고 머리도 굴리고 전략을 세우는 거죠. 우리 매장이 2, 3천을 벌려면은 당장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재료 수급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동선에 낭비는 없는지. 왜냐면 2, 3천 벌 거면은 고객들이 바글바글 할 텐데,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동선 정리도 잘 안 됐고, 예를 들면 잔실수도 있고 막 요리하는 속도도 느리고, 그러면은 애초에 2, 3천을 벌 수가 없는 환경인 거잖아요.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릇을. 근데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게 이 물리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그릇의 측면도 있지만은, 그 시스템적인 그릇이 나오기 전에 이 마인드적인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워라밸이라는 게 없어져요. 아이러니하게. 그냥 일이야, 일 계속. 왜? 나는 영 하나 더 추가된 걸 벌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당연한 거래예요. 남들 1년 벌 만한 돈을 한 달에 벌겠다는 건데, 10배 벌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10배를 더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내가 뭐 하루에 80시간 일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워라밸을 포기하면서 이 10배를 노리는 행동 자체가, 그리고 그런 마인드셋으로 몇 년간 연단된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견고한 그런 마인드셋이 나오겠죠. 전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하고 성공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것들, 이런 거를 쭉 기록해 놓고 싶었어요. 누군가 이제 후발주자가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영상이나 글을 올리게 된 계기고요. 그리고 그건 지금도 유효해요. 사실 처음에 몇 년 전에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봐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지금 이제 10,000명이 넘고, 인스타그램도 몇천 명에다가, 인스타그램은 거의 다 합하면 200만 뷰 정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 시청 시간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삶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정작 이렇게 별것 아닌 것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되는 걸 보면서 약간 미래 세대한테 나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보이진 않지만 아주 미묘하게 제 운명선을 좀 비트는 힘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생이 원래 굉장히 재미없고 괴로운 시절이 길었었는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니라 만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날 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만나는 친구들 숫자가 꼴랑 1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교생이 60명, 7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 폐쇄적인 집단에서 마음 안 맞는 사람들, 막 그런 친구들이랑 지내는 거는 너무 괴로웠는데, 당장 중학교 가니까 만나는 친구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 당시에 뭐 한 반에 거의 한 40명, 45명, 50명 가까이 됐었고, 고등학교 때는 거의 한 40명, 38명 또 이랬으니까 어울리는 친구들이 많아지니까는 싫어하는 사람을 덜 볼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 세상에. 저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제가 굉장히 심각한 하자 있는 놈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심각한 하자가 많아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뭐 나를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리고 또 내가 못생기고 키도 작고 약자여서 다 무시하는구나. 원래 세상은 그런 거구나. 그런 감정만 느끼면서 살았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좀 하자 있어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변변찮은 놈이어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죠. 지금이야 뭐 이런저런 뭐 경력도 있고 하니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당연히 더 많은데, 당장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뭐 키가 큰 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그게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즐겁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를 받고, 또 사람 때문에 정말 고통받기도 하는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마음이 아플 때 새로운 사람들을 더 만나야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들 전통시장 같은 데 가끔 가보십니까?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그냥 능구렁이 마냥 뭐 시장 상인분들하고 흥정도 좀 하고, 괜히 별로 비싼 것도 아닌데 너무 비싸요, 1,000원만 깎아주세요, 저희 어머니 같으신데 그러면요 또 세상 사는 맛이 납니다.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 미소도 지어주고, 그래도 장난도 치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또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근데 이게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그거가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형태로요. 저는 여러분을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은 내가 편안하게 남들에게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으면은 그걸 보는 사람도 그걸 듣는 사람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언젠가 만약 나를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되게 친근하게 느껴질 거다. 왜냐면 너무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원래 이런 얘기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실제로 1대1로 만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한다고 하면요, 이 정도로 깊은 얘기를 못 해요. 이 정도로 깊은 얘기와 어떤 속마음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생각한 거를 일방적으로 몇 시간, 몇백 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사귄 친구여도. 근데 유튜브는 그게 되거든요. 유튜브는 그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또 인사이트가 되고. 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경제적인 선택하고는 괴리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정신을 차릴 생각이긴 합니다.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에게 약간 회초리 비슷하게 마인드셋을 가다듬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되는 거랑 안 되는 게 선명한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해서는 그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아마도 이게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뭐 댓글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의견 남겨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감사한데 때로는 약간 여러 무거운 속마음을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속마음을 저한테 그렇게 글로 써서 글로 응답 받은 거는 아마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인간을 치유하는 그 과정은 글보다는
되게 인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직접 만나서 뭐 따뜻한 조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포옹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어떤 목표를 두고 함께 나아간다든지. 왜냐면 누군가가 갖고 있는 깊은 괴로움이나 고통 같은 거는 사실 그렇게 심플하게 한두 문장의 메시지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진짜 문제를 그 댓글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게 약간 상담하고 비슷해서, 상담을 할 때도 상담사한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만 해도 꽤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면 수많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상황과 그런 선택들과 과거의 기록들이 이 마음속에 다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 풀어내는 과정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말로도 풀어내기가 힘든데 생각으로 글로 표현하는 건 더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들은 말을 더 많이 하지 글을 더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진짜 치유를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만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글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매개체, 그냥 차가운 물과 같이 중간에 정신을 좀 맑게 해주는 그런 시원한 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을 대하는 과정도 뭐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성공을 할지 말지는 모르지만 보는 사람도, 그리고 이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여정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는 일종의 동료 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현대사회는요, 예를 들면 누가 성공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성공을 못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누가 성공을 하면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봐온 사람을 쓰게 돼요. 같이 일할래? 아니면은 뭐 좀 해줄래? 당장 제가 글을 거의 한 7년 정도 썼을 때, 그때쯤에 이제 창업을 했을 거예요. 아니, 창업이 아니라 플렉스앱을 만들었을 거예요. 외주 회사를 만드니까 개발 문의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 이유가 저를 오랫동안 글을 통해서 봐온 분들이 저한테 일감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알고, 그 사람이 또 나를 알고, 그 사람이 성공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나는 또 그 덕분에 이제 일감을 얻고 또 새로운 경험을 얻는 거니까 서로가 사실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잘 나간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 벽을 치는 게 아니라 이 가능성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과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같이 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저 사람한테 어떤 거를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같이 일을 한다면은 되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들. 그러려면은 본인을 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제 자신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딱히 막 부끄러움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이게 누적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적된 시간이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누적의 힘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뭐 빨리 뭐 유튜브로 성공하던 아니면 뭐 물질 돈으로 성공하던 뭐 당연히 그들이 부럽긴 한데 저는 저만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게임 속의 게임. 이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나만의 방식으로 나 이렇게 하면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도 생기더라고요. 남들이 가는 길이 별로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들 가는 길 가보니까 뭐 탄탄대로입니까? 정말 그 길이 여러분 먹고 살고 미래에 아주 막 보장이 탁탁 되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찾아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되고 약할수록 그리고 배우는 거죠. 서로에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친구 전부 다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만 운동 안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같이 놀 때도 운동하고 같이 예를 들면 뭐 축구하자. 다 축구하는데 나만 축구 안 하고 거기서 스마트폰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원래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 거고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급이 달라진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것이냐? 그걸 인생 살면서 선택을 계속 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갈지, 누구는 멀리 할지. 저는 그거를 약간 무차별적으로 뿌린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러니까 같이 갈 사람은 와라. 아니면 뭐 싫어요 남기고 채널 추천 안 하면 하고 빠이빠이. 아주 깔끔하죠. 그럼 이 프로세스가 반복되면은 저는 제가 찾는 사람들만 계속 찾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언젠가 아주 그 멋진 곳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는 날이 오기를 상상하면서 저는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